안녕하세요. 경기가 요즘 어려운 이 시기에 잘 버티며 지내시고 계시나요? 하루빨리 안정된 삶이 다시 돌아와야 할 텐데 많은 분들이 걱정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저 또한 최근 들어 일이 잘 풀리지 않아 경제적으로 힘들어지고 있는데요. 그만큼 불안한 마음이 커지는 것 같아요. 내년에는 좋아질 거라는 희망을 가지면서 아들과 함께 하루하루 열심히 살고 있습니다. 매일 시청하고 있는 사연에다가 그동안 겪었던 제 삶의 인생을 한번 풀어보고 싶어 신청했는데요. 많은 분들께 상처받은 마음을 위로받고 싶어 용기 내보려고요. 그냥 지나치지 마시고 불쌍한 제 사연 꼭 들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저는 남편과 만나서 결혼한 기간이 거의 25년 정도 되었었어요. 하지만 지금은 세상을 떠나고 말았네요. 남편이 떠나기 6년 전 저에게 날벼락 같은 상황이 생기고 말았습니다.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말에 엄청난 충격을 받았었죠. 당신한테 내가 할 말이 있어. 갑자기 이런 말해서 미안하지만 우리 이혼하자. 더 이상 당신이랑 살아가기가 힘든 것 같아. 무슨 말을 하는 거야? 갑자기 이혼이라니. 어제까지만 해도 별 문제 없이 잘 지내고 있었는데 약 먹었어? 그건 당신 생각이지. 나는 당신이랑 더 이상 같이 살고 싶지 않아. 아들도 다 컸고 각자 인생 살았으면 좋겠는데. 지금 장난해? 우리 사이가 최근 들어 좀 삐걱거리긴 했어도 그건 별 문제 아니었잖아. 혹시 당신 나 말고 다른 여자 만나고 있는 거야? 왜 말을 못해? 다른 여자 생겼냐고? 내가 그동안 당신이랑 우리 아들을 위해 희생한 내 인생은 어쩔 건데? 너는 끝까지 이기적이구나. 나 좋다고 쫓아다닌 것도 먼저고 결혼하자고 한 것도 너고 이제는 이혼하자는 것도 너 혼자 결정하는 거야? 이런 식으로 행동하는 네가 사람이냐? 망할 놈아? 당신이 앞으로 살아가는데 필요한 금전적인 부분은 섭섭하지 않게 챙겨줄 테니까 이제 당신도 하고 싶은 대로 하면서 살아. 솔직히 당신 그동안 나한테 뭐라고 그랬어? 결혼한 순간부터 자유도 없이 뒤치다꺼리 하느라고 제대로 된 여행 한 번 못 가서 스트레스 받고 힘들다며. 그래서 자유를 주겠다는데 뭐가 문제야? 우리 함께 살아온 세월 그것만으로도 충분하지. 이제 다른 삶을 살아봐. 죽어서 눈 감을 때까지 후회하면서 살고 싶은 거야? 내가 마지막으로 당신한테 부탁하는 거다. 이제 나도 좀 살자. 남편은 무작정 이혼하자고 난리를 쳤습니다. 그때 당시 저희 가정이 좀 위태롭긴 했어요. 그동안 같이 살면서 서로에 대해 많이 알고 이해한다고 생각했었지만 살아온 환경도 달랐고 성격도 달랐기 때문에 20년을 넘게 살아도 맞지 않는 부분은 어쩔 수가 없었어요. 이해하려고 노력을 계속했지만 결국 대화의 끝은 싸움이었고 그런 삶이 지치고 힘들었어요. 더군다나 남편은 술을 좋아해요. 담배도 하루에 2-3갑은 기본이었죠. 사업에 대한 스트레스 때문에 많이 힘들어했습니다. 재산은 많았고 매달 벌어들이는 수입 또한 많았습니다. 하지만 그만큼 유지하기 위해 흘려야 하는 땀도 많이 요구되었었죠. 시부모님도 예전에 두 분 다 암으로 세상을 떠나시면서 정신적인 지주가 없어지는 바람에 더욱더 술과 담배에 의지를 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스트레스가 저희한테 전달이 되기도 했었죠. 아들도 그런 아빠의 모습을 보면서 눈물을 많이 흘렸습니다. 그렇다고 남편이 아들한테 못하진 않았어요. 아주 짧은 시간이라도 주어진다면 대화를 하려고 노력했고 같이 있어주려고 최선을 다했습니다. 가정을 지키기 위해 정말 많은 노력을 기울인 건 인정해요. 하지만 그러면 뭐하나요? 다른 여자가 생겨 저한테 이혼을 요구했는데 그렇게 지키려고 노력했었던 가정을 한순간에 무너지게 만드는 한마디에 저와 아들은 갈 길을 잃었고 남편의 다리를 잡으며 절대 이혼만큼은 안 된다고 애원했어요. 하지만 저도 사람인지라 남편의 그런 행동들에 화가 치밀어 올랐고 반항심에 이혼 서류에 도장을 찍게 되었어요. 남편은 더 이상 아무 말 하지 않고 충분한 위자료를 주고
뒤도 안 돌아보며 등을 돌렸습니다. 그 모습을 바라보고 있던 저는 털썩 주저앉았고 그 모습을 아들도 지켜보게 되었어요. 그렇게 새로운 삶을 강제적으로 살게 된 저는 그동안 함께했던 추억들이 계속해서 떠오르고 적응되지 않는 환경 속에 하루하루를 살아가기가 너무 힘이 들었습니다. 정신적인 충격이 상당했었고 남편은 자유를 줬다고 했지만 저는 아직도 함께 살았던 집에서 같이 밥 먹고 자고 웃고 떠들던 집이 그리웠어요. 하지만 남편은 그동안 함께했던 그런 추억들을 전부 뭉개버렸죠. 이혼하자마자 6개월쯤 지나자 저 몰래 만나고 있던 여자와 재혼을 했더라고요. 한 번 더 하늘이 무너지게 되었죠. 재혼만큼은 절대 하지 않을 거라 생각했는데 책의 끝자락을 다 읽고 잠깐의 여운도 없이 덮어버린 다음 책꽂이에 꽂히는 기분이었습니다. 그 책은 점점 먼지만 쌓이고 재미없어서 두 번 다시 보지 않는 그런 낡고 허름한 책과 같은 존재였어요. 하지만 그녀는 신간이었죠. 아주 잘 나가는 베스트셀러라서 사람들에게 인기가 많았습니다. 저와는 비교도 되지 않는 존재였어요. 남편은 시부모님이 암으로 세상을 떠나고 지속적으로 병원에서 몸 관리를 했었어요. 술과 담배는 꾸준히 하면서 말이죠. 그런데 몇 년간 병원을 가지 못했습니다. 그만큼 일이 바쁜 시기였어요. 그런데 그런 걱정을 덜어줄 베스트셀러의 여자는 한의사였습니다. 남편에게는 최고의 여자였죠. 결국 남자들은 다 똑같은 존재 같았어요. 새로운 여자만 보면, 마음에 맞는 여자만 보면 거기에 정신을 뺏기는 것 같았습니다. 저보다 비교도 안 되는 잘난 여자를 만나고 있는 동안 얼마나 비교를 많이 했겠어요. 점점 저에 대한 정이 떨어졌었겠죠. 저도 그런 남편의 실망스러운 모습들을 발견하게 되면서 마음을 접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둘 떠나보내니 조금씩 마음이 가벼워졌고 어느새 남편 없이도 살아가는데 전혀 문제 없었어요. 그동안 해보고 싶었던 취미생활도 즐기면서 잡생각 나지 않게 좋아하는 일에 몰두했습니다. 아들도 자기 아빠에게 받은 상처 때문에 정신적으로 많이 힘들었는지 한동안 만나지 않고 있었어요. 그러던 도중 어느샌가 그래도 자기 아빠라고 얼굴 보려 잠깐 만나는 것 같았습니다. 너는 그렇게 당하고도 너희 아빠가 보고 싶은 거니? 우리들을 뒤도 안 돌아보고 버렸는데 만나서 뭐하게? 너한테 도움되는 것도 없잖아. 그 여자한테 모든 재산까지 다 준다고 하더라. 너도 결국 그 여자한테 진 거고 우리는 깍두기 같은 인생밖에 안 되는 거야. 그런 걸 알면서 뭐하러 만나는 거니? 되려 상처받는 건 넌데 다시는 얼굴 안 봤으면 좋겠어. 그건 엄마가 아빠에 대한 분노를 표출한 말들이잖아요. 저는 달라요. 엄마와 이혼한 거지 저와 이혼한 건 아니잖아요. 제가 먼저 전화했어요. 서로 떨어져 지내고 다른 환경에서 살아야 한다고 해도 아빠와 아들이라는 건 하늘이 두 쪽 나도 달라지는 건 없다고요. 그걸 잘 알면서 저한테 그런 식으로 얘기하세요? 저는 아빠와 함께했던 모든 추억들 버리고 싶지 않아요. 아들의 말이 틀린 건 하나 없었습니다. 저와 아들의 인생은 달랐기 때문에 제가 뭐라고 할 수 있는 처지가 아니었어요. 아빠와 아들의 사이는 하늘이 두 쪽 나도 변하지 않는 건 사실이었으니까요. 그렇게 저와 달리 시간이 될 때마다 아들은 남편과 시간을 보냈고 어쩔 때는 외박을 할 때도 있었습니다. 일이 바빠서 학생 때 그토록 해보고 싶었던 캠핑을 하지 못했었는데 아들이 자고 있을 때 조심스럽게 외박하고 들어온 아들의 핸드폰을 열어봤는데 단둘이 캠핑까지 갔다 왔더라고요. 밝게 웃고 있는 아들의 얼굴에 그늘도 보였고 웃는 모습이지만 슬픔이 저에겐 더 많이 느껴졌습니다. 남편도 마찬가지였어요. 이런 식의 삶을 도대체 왜 원하고 있는 건지 도저히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사진 속의 웃음은 억지로 웃고 있었기 때문이죠. 다 느낄 수 있었어요. 하지만 절대 연락하지 않았습니다. 다른 여자와 바람 피운 건 용서할 수 없는 행동이었으니까요. 잘 살고 있는지 남편도
전화 한 통도 없었고 문자도 없었어요. 아무리 이혼을 했어도 20년이 넘는 세월 미련 없이 단칼에 자를 수 있는 건가요? 그렇게 저도 삶의 시간은 멈추지 않고 계속 흘러가기 때문에 움직여야만 했고 발전시켜야 했습니다. 그래서 해보고 싶었던 사업에 도전을 해봤어요. 시작은 미미했죠. 그래도 열심히 하면 꼭 성공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제가 하고 싶은 일에 열정을 쏟는다는 건 정말 좋은 것 같았어요. 즐거웠고 행복했습니다. 아무런 생각 없이 계속해서 쉬지 않고 달리면서 원하는 자리까지 만들기 위해 잠잘 시간 쪼개가며 보란듯이 성공하기 위해 정말 열심히 일했습니다. 아들과도 최대한 좋은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노력했고 남편과 이혼한 지 5년쯤 지났을 때 아들이 저에게 아빠 얼굴 한번 보러 가지 않겠냐고 쓸데없는 말을 하기 시작했어요. 당황했죠. 그런 말을 하는 자체가 저에게 상처를 주는 말이니까요. 너희 아빠를 내가 왜 봐야 하는 거니? 5년 동안 우리 단 한 번도 연락한 적 없었고 머릿속에서 이제야 지워지고 있는데 그리고 지금 나는 내 삶에 만족하며 살고 있어. 너희 아빠 술, 담배 하는 것 때문에 스트레스 안 받아도 되고 너무 편한데? 2번 다시 그런 말 하지 않았으면 좋겠네. 아무리 네가 내 아들이라고 해도 넘지 말아야 될 선이 있는 거야. 아빠가 많이 아파요. 말하지 말라고 했는데 아무래도 힘든 것 같아서 더 늦어지기 전에 엄마 후회하지 말라고 얘기해드리는 거예요. 엄마가 어느 선까지 생각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 이상으로 아빠의 몸 상태가 좋지 않아요. 아들의 말에 거짓말 하나 안 보태고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생각지도 못한 말을 들어서 당황했어요. 아들 앞에서는 그래도 이혼했고 다른 여자와 결혼까지 했는데 얼굴 보러 찾아가는 건 실례라며 더 이상 말을 꺼내지 않았습니다. 아들은 한숨을 쉬며 답답한지 바람 좀 쐬겠다며 밖으로 나갔어요. 조용한 방에서 핸드폰을 몇 번이나 들었다 놨다 했는지 모르겠네요. 결국 전화하지 않았어요. 목소리 들으면 그동안 힘겹게 버텨왔던 제 감정이 또다시 무너질 것 같았고 슬픔에 잠길 것 같아 회피했습니다. 잘 해오고 있는데 새로운 삶에 다시 적응하며 보란듯이 열심히 살고 있는 그런 제 자신을 거울에 비친 모습을 통해 다시 정신을 차리고 넘어갔어요. 아들은 제가 남편에게 전화 한 통 안 하고 얼굴 한번 보여주지 않는 게 서운하게 다가왔는지 불만적인 행동을 계속해서 보였고 혼자 방에서 눈물을 훔치는 모습까지 보게 되면서 제 마음도 아파 결국 남편이 있는 병원으로 아들과 함께 향했습니다. 그리고 5년이 넘는 시간 동안 어떻게 살아간 건지 너무나도 충격적인 모습으로 누워 있었고 남편은 식도암 말기였어요. 정신도 차리지 못할 정도로 위태로워 보였고 그런 모습에 저도 모르게 다리가 풀렸어요. 아빠가 항상 엄마한테 미안하다고 했어요. 너무 큰 상처를 준 것 같아 가슴 아프다며 뒤도 안 돌아보고 뿌리친 게 너무 힘들었대요. 아빠가 이혼하자고 말한 건 더 이상 고생시키는 모습 보고 싶지도 않고 자기한테 정신적으로 너무 많이 의지하는 것도 있어서 세상 떠나면 더 힘들어질까봐 강하게 나간 것도 있다고 극단적인 선택을 할 수밖에 없었던 자신을 용서해달라고 얘기하셨어요. 20년 넘게 고생시켰는데 병수발까지 들어달라는 건 엄마한테 너무 큰 죄를 짓는 것 같다고 했다고요. 남편의 모습을 보고 있는데 정신을 차렸는지 저를 빤히 쳐다보고 있었어요. 기도에 호흡기를 달고 있어서 대화를 하지 못해 남편과 아들은 그동안 메모장으로 대화를 주고받았었는지 무언가를 적고 있었고 그 안의 내용은 자신의 재산을 전부 아들에게 주고 싶다는 말이었어요. 그런데 그 순간 재혼한 새 아내가 들어왔고 저와 아들을 번갈아가며 보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자주 찾아오지 말라니까 또 왔네. 이번에는 너희 엄마까지 데려왔니? 참 가지가지한다. 이혼했으면 그걸로 끝이지. 왜 또 얼굴을 내밀고 그러는 거야? 이번엔 봐주겠지만 저도 더 이상은 안 돼요. 현재 제가 이 사람 아내이고 결혼하고 그동안 계속 병간호하고 있었던 건
저였거든요. 제가 한의사라 지금까지 버틸 수 있었어요. 안정이 제일 필요한 시기에 제 허락도 없이 이렇게 막 찾아오면 저도 가만히 있지 않을 거예요. 오늘만 봐드릴 테니 다음날부터 절대 오지 마세요. 아시겠어요? 하루하루가 스트레스인데 왜 이렇게 찾아와서 사람 힘들게 하는 거야? 그녀는 상당히 불만이 많은 표정을 보이고 있었습니다. 5년 동안 병수발을 들었다는 것도 엄청 났었죠. 그만큼 그녀 또한 남편을 사랑하고 있었던 것 같았어요. 그녀는 자리를 피해줬고 남편과 눈빛을 주고받으며 마음속으로 대화를 이어나갔습니다. 모든 걸 느낄 수 있었고 아직도 저를 사랑한다는 걸 알 수 있었어요. 그리고 아들이 말한 제가 알지 못하는 내용에 또 다시 충격을 받았습니다. 남편은 그녀와 거래를 했던 거였고 예전부터 알고 지낸 친구 사이였어요. 그녀는 저희와 마찬가지로 예전에 이혼을 한 상태였고 아이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운영하고 있었던 한의원이 유지하기 어려울 정도로 힘든 상태였어요. 그런 상황에서 때마침 남편이 나타났던 거죠. 그때 당시 남편은 벌써 식도암을 앓고 있었습니다. 친구 사이였기 때문에 서슴없이 대화가 오고 갔고 식도암이라는 말에 몸에 좋은 한약을 몇 번 다려 먹다가 남편이 내린 결정에 저와 이혼을 하려고 그 여자와 거래를 하게 되었던 거죠. 한의사였기 때문에 자신의 몸이 좋아질 수 있게 관리를 부탁했고 암에 좋은 약을 지속적으로 먹으며 치료를 받길 원했습니다. 그리고 완치가 됐을 때 남편의 재산을 전부 주겠다며 저를 속이고 둘은 재혼을 하게 되었던 거죠. 그렇게 병원에서 항암 치료도 받으면서 그녀가 건네주는 한약도 먹었습니다. 병원에서 처방해주는 약과 한약에 문제가 생기지 않게 의사와 조율하면서 치료를 진행한 것 같았어요. 그렇게 식도암이 완치될 수 있게 노력을 해왔지만 상태는 점점 악화되고 말았어요. 문제는 벌써 전이가 된 상태였기 때문에 더 이상 막지 못할 것 같다는 판단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계약을 했을 당시 남편이 완치가 됐을 때 재산 전부를 준다는 거였고 그렇지 못할 경우 재산의 절반만 가지고 가기로 약속을 한 상태였습니다. 그녀는 손해볼 게 없었죠. 남편이 세상을 떠나도 절반을 가져가는 건데 남편은 그저 저한테 아픔을 주기 싫었고 병수발을 해야 한다는 그런 고생을 시키고 싶지 않아 혼자 생각하고 독단적으로 행동했던 부분들이 오히려 더 많은 아픔을 준 것 같다고 생각되면서 예전이나 지금이나 남편의 성격은 전혀 변한 게 없다며 너무하다고 결국 소리치고 말았어요. 남편의 마음 이해하지 못하는 거 아니에요. 그럴 수 있어요. 사랑하는 사람한테 힘든 병수발을 시키고 싶지 않았겠죠. 하지만 단 한 번이라도 저에게 솔직하게 모든 걸 의논했더라면 오히려 마음의 준비를 더 잘 했을 거라 생각이 들었고 남편의 잘못된 판단이 한심하게 느껴졌습니다. 고쳐보겠다고 발버둥 친 5년이라는 돌이킬 수 없는 시간, 어차피 이렇게 될 거 차라리 저와 함께 많은 추억을 남기면서 좋은 기억만 가져갈 수 있게 인생 마무리하면 될 것을 무모한 행동을 한 것 같아 너무 화가 났어요. 결국 모든 일들이 밝혀지고 그녀가 들어왔을 때 모든 사실을 알게 됐다며 지금이라도 남편과 이혼해달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그렇게 해주지 않았어요. 기적이라는 건 언제나 있을 수 있다며 제 부탁을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남편을 친구 이상으로 생각하고 있다는 충격적인 말을 꺼냈어요. 그쪽만 사랑이에요? 저도 사랑이라는 걸 할 줄 아는 여자라고요. 제가 미쳤다고 재산 준다는 말에 덥석 물은 것 같아요. 그만큼 저도 이 사람에게 마음이 있으니까 받아준 거라고요. 그리고 진심으로 암을 고쳐주고 싶어 5년 동안 정말 힘들게 병수발했어요. 그런데 한 번도 나타나지 않던 사람이 위태롭게 아픈 모습을 보이니까 그제서야 동정심이 생기고 안쓰러워요? 제일 한심한 건 그쪽이에요. 그동안 집에서 함께 지낼 때 뭐 했어요? 그냥 보고만 있었어요? 밥도 잘 안 먹고 기침도 자주 하고 몸의 이상 반응을 봤을 텐데 몰랐나요?
아니면 그냥 무시했나요? 조금만 신경 쓰면 알 수 있는 걸 그쪽은 모른 척 한 거겠죠. 그녀의 말에 저는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었어요. 남편과 이혼하기 전에 그녀가 말한 증상이 떠올랐고 저는 그걸 그냥 넘겼습니다. 남편이 워낙 일이 바쁘고 힘들었기 때문에 피곤해서 그저 밥맛이 없어서 나타낸 증상인 줄 알았어요. 말 안 해도 개인적으로 병원을 자주 찾았기 때문이죠. 그런데 앞서 말했듯이 한창 바쁠 때 병원을 가지 못했었는데 그때 제가 신경을 써줬어야 했는데 그렇지 못한 제 자신이 한심스러웠습니다. 그저 집안일만 잘하고 남편이 필요한 부분들만 채워주면 그걸로 끝인 줄 알았어요. 정작 남편의 건강은 제가 신경을 쓰지 못했습니다. 그녀의 말에 고개를 들 수 없었고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되려 그녀가 저에게 큰 소리치며 당장 나가달라고 화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남편과 그녀를 번갈아 가며 쳐다보다가 결국 법적으로 그녀가 남편의 배우자이기 때문에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자리에서 물러나게 되었어요. 병원에서 나오자마자 한참 동안 가슴을 치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아들이 저를 부축해 주었고 그렇게 저희는 집으로 돌아왔어요. 제가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녀가 남편을 지키고 있었기 때문이죠. 한동안 일이 손에 잡히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며칠이 지나고 어떻게 하면 남편을 다시 만날 수 있을지 고민에 빠져 있을 때 아들에게 전화 한 통이 왔습니다. 그리고 아들에게 듣게 된 충격적인 말은 남편이 세상을 떠났다는 말이었어요. 제대로 된 대화조차 단 한 번도 못 해보고 세상을 떠났다고 하니 믿을 수 없었고 급하게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아들은 오열하며 남편의 손을 잡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 옆에 그녀 또한 눈물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가까이 다가가 얼굴이라도 한번 만져보고 싶어도 그녀가 버티고 있어 다가갈 수 없었어요. 결국 병실에서 나와 대기실에서 눈물을 흘리며 그동안 함께했던 남편과의 행복했던 추억들이 다시 머릿속으로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누군가 제 어깨를 두드렸고 고개를 돌리니 그녀가 저를 보며 들어가 보라고 떨리는 목소리로 말을 꺼낸 뒤 자리를 옮겼어요. 그제서야 저는 남편에게 다가갈 수 있었습니다. 왜 이런 모습으로 나타나서 나를 힘들게 하는 거야? 당신은 왜 항상 내 생각은 무시한 채 혼자 결정하는 건데? 당신과 헤어지고 내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알아? 완전한 몸 상태로 내 앞에 나타나고 싶었겠지. 하지만 지금 봐봐. 당신의 모습이 어떤가? 5년이라는 시간이 너무나 후회스럽지 않아? 말 좀 해봐. 이렇게 떠나면 나랑 우리 아들은 어쩌라는 거야? 남편의 몸은 따뜻했어요. 가슴에 귀를 대고 심장이 뛰길 바랬지만 느낄 수 없었고 숨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그저 기도에 호흡기를 달고 삐쩍 말라버린 모습에 몸만 남은 상태였어요. 그렇게 남편의 장례를 치르게 되었고 더 이상 그녀와도 만날 일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의 문제가 있었어요. 아들에게 돌아가야 할 재산에 차질이 생겼습니다. 아들에게 재산의 일부를 증여한다는 서류가 없었어요. 그리고 그 어떤 계약서조차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2번 다시 만나고 싶지 않았지만 아들에게 돌아가야 할 재산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연락을 하게 되었어요. 제가 알기론 둘 사이에 계약 조건이 있었던 것 같은데요. 그런데 저희 아들에게 남편의 재산 일부가 들어오지 않아서 연락드리게 되었네요. 어떻게 처리하실 건지 설명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도 남편의 마지막 유언이잖아요. 이 여자가 뭐라고 그러는 거야? 재산? 뭔 재산? 나한테 뭐 맡겨놨어? 나랑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5년 동안 나타나지도 않더니 이제 와서 자기 아들 재산 달라고 말하는 게 너무 뻔뻔하지 않아? 내 남편은 죽어서 세상을 떠나버렸는데 자기 아들 재산은 챙겨주고 싶은가 봐. 그런데 이를 어쩌지? 너희들한테 돌아갈 돈은 땡전 한 푼도 없는데 법적으로 내가 아내고 남편과 처음 했던 계약들은 결혼하는 순간 내가 파기해버렸어.
아무런 증거가 남아있지 않다고. 죽은 사람은 말이 없다잖아? 그리고 그 사람이 세상 떠나기 전에 회사 지분 전부를 내게 사전 증여한다는 서류 또한 내가 가지고 있어. 즉 너희들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다는 소리야. 나는 한국 땅에 미련 없고 이제 다른 나라 가서 잘 먹고 잘 살 테니까 너희들도 남은 돈 탐내는데 쓸데없는 시간 버리지 말고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지 하루라도 빨리 결정해야 하지 않을까? 아, 그리고 그 사람 마지막 부탁인데 그쪽 아들한테 우리 집에 있는 아빠 유품 남은 것들 좀 가져갔으면 한다네. 책상에 같이 여행 간 사진 있다던데 내일까지 안 가져가면 전부 분리수거 쓰레기통에 처박아 버릴 테니까. 내일까지라고 분명히 말했어. 그럼 나는 더 이상 할 말 없고 그쪽이 불렀으니까 계산은 알아서 하세요. 뭔가 크게 맞은 것 같은 느낌이었어요. 법적으로 그녀가 배우자고 거기에다 제 아들에게 넘겨줘야 할 재산에 대한 유서나 어떤 서류가 전혀 없다는 말에 너무 큰 충격을 받았고 어떤 식으로 헤쳐나가야 할지 답답하기만 했습니다. 결국 변호사를 만나 지금의 상황을 설명했지만 남편과 재혼한 사람에게 미리 사전 증여를 전부한 상태라면 세상 떠난 남편이 유서나 효력이 있는 서류가 없다면 아들에게 돌아갈 재산은 받기 어려울 거라는 믿을 수 없는 말을 듣게 되었어요. 결국 아들에게 아무것도 해주지 못한 무능한 엄마로 집으로 돌아오게 되었고 아들에게 힘겹게 상황을 전달했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아들은 남편의 유품을 가지러 현관을 나섰고 그 모습을 지켜보고 있는데 차마 혼자 보낼 수가 없어서 저도 같이 따라 나섰습니다. 그렇게 도착한 곳에는 벌써 짐들을 전부 정리하고 있었어요. 모든 걸 처분하는 것 같았습니다. 초인종을 누르니 그녀가 문을 열어줬고 저와 아들은 남편이 가지고 있던 유품을 정리하기 시작했어요. 그녀는 누군가와 통화를 하는 것 같았어요. 벌써 많은 계획을 한 듯 보였습니다. 남편의 재산이 저도 정확하게 얼마나 있는지 알지 못하지만 상당히 많은 재산을 가지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일 안 하고 적당히 쓰고 살면 죽을 때까지 먹고 살 정도의 위자료는 받았으니까요. 남편이 지내던 방문을 열었는데 짐이 많이 있진 않았어요. 옷가지 몇 개와 책상 위에 놓인 여러 가지 암에 좋은 약재들이 적힌 책들과 아들과 함께 여행하며 찍은 사진들이 올려져 있었어요. 아들은 아빠의 유품을 하나도 빠짐없이 챙기기 위해 박스에 차곡차곡 넣었고 장롱에 있는 옷들을 꺼냈는데 구석에 검은색 가방이 하나 있더라고요. 아들은 뭔지 싶어 가방을 열었는데 등산을 했던 건지 여러 가지 풀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바짝 말라 있어서 손으로 만지면 부서질 정도였어요. 그 안에는 별게 없는 것 같아 가방을 닫으려 하는데 아들이 뭔가를 발견했는지 가방 깊숙이 손을 집어넣었고 그 안에서 꺼낸 물건은 편지 한 장이었어요. 저를 바라보며 편지를 펼쳤는데 그 안의 내용을 읽어 내려가다가 경악을 하고 말았어요. 남편이 가방에 넣어둔 풀들이 약초가 아닌 독초라는 말이었고 언제부턴가 몸이 심각할 정도로 나빠지기 시작해 그녀가 몰래 집으로 가지고 들어온 약초를 조금씩 가져와 가방에 모으기 시작했고 알게 된 순간 그녀와의 계약이 끝이 난 상태였습니다. 정확하게 썼는지 안 썼는지 모르겠다는 내용들이 들어 있었어요. 편지의 내용에는 많은 것들이 적혀 있진 않았지만 분명한 건 그녀가 무슨 일을 꾸미고 있었다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아들과 저는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 짐작했고 저희는 급하게 남편의 유품을 전부 챙겨서 그녀와 마주치기 전에 집으로 돌아왔어요. 그리고 아들과 문제의 가방 안에 있던 삐쩍 말라버린 독초에 대해 알아보려고 약초를 전문으로 다루는 곳에 방문을 했어요. 그리고 듣게 된 건 충격적이게도 소량의 약만으로도 세상을 떠나게 할 수 있다는 엄청난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걸 썼는지 안 썼는지는 알 수 없었어요. 자세하게 물어본 결과 한약이라는 건 여러 가지 약재를 섞어서 처방을 하기 때문에 화학적인 분석을 한다고 해서 정확하게 어떤 성분인지
확인하기가 어렵다는 실망스러운 말을 듣게 되었습니다. 결국 모든 건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좀 더 조사해야 할 필요가 있었어요. 그렇게 아들과 저는 각자 알아볼 수 있는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알아보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그녀는 저희가 알아보는 동안 한의원을 벌써 정리를 한 상태였고 해외로 떠나버렸는지 전화기도 꺼져 있었습니다. 아무런 증거도 남기지 않은 채 사라졌기 때문에 만날 수도 없었어요. 그렇게 시간은 계속 흘러갔고 분명 그녀가 숨기고 있는 게 확실하다고 느끼고 있었지만 밝힐 수 있는 근거가 없어서 경찰이 섣부르게 신고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던 도중 아들에게 전화 한 통이 왔어요. 그리고 받게 된 순간 엄청난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해외로 떠나지 않았고 국내에 있다는 걸 알 수 있었죠. 아들이 남편의 유품을 정리하다가 명함 한 장을 발견했는데 그 명함은 다른 한의원 명함이었고 그 한의원의 원장과 그녀가 서로 사랑하고 있는 사이였는지 명함에 있는 주소를 찍고 도착하자마자 둘이 팔짱을 끼고 한의원으로 들어가는 모습을 발견했다는 충격적인 말을 듣게 되었습니다. 아들은 아직까지 뒷조사가 더 필요하다며 다시 전화를 한다고 끊었어요. 뭔가 실마리가 잡힌 것 같아 아들에게 도움이 되고 싶어 저도 가길 원했지만 나중에 어떠한 상황이 생겼을 때 도움이 필요할지 모른다며 기다려달라고 부탁했어요. 그렇게 한 달이 지났을 시점에 저에게 음성으로 녹음된 파일 하나가 전송되었습니다. 내가 뭐라고 그랬어? 그 양반 돈 많다고 그랬지? 무슨 재산의 절반만 준다는 거야?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주려면 다 줘야지. 그놈의 아들이랑 마누라가 찾아왔을 때 돌아간 뒤 나한테 뭐라고 했는지 알아? 재혼했어도 직계비속인 자기 아들한테 당연히 지분이 있는 거라며 재산의 절반을 꼭 돌려주라고 자기가 작성한 유서를 건네더라고. 완전 어이가 없어서 그래서 알겠다고 진정시킨 뒤에 그 유서를 폐기해버리고 미리 내게 재산 전부를 사전 증여한다는 서류를 몰래 조작해 두었지. 그동안 혹시 몰라 모아두었던 약재들 모아서 푹 다렸고 몸에 좋은 거라고 넙죽넙죽 받아 먹더라고. 그전에는 양이 적어서 서서히 약해졌지만 이러다가 내가 그동안 힘들게 병수발한 거 제대로 보상받지 못할 것 같아 진하게 다렸더니 결국 이런 일이 벌어져 버렸네. 그래도 당신이 추천해준 약재가 효과는 정말 좋단 말이야. 덕분에 우리 둘이 한의원 새롭게 차렸고 지금 엄청 잘 되고 있잖아. 그 아들이랑 마누라는 전혀 모르고 있을 거야. 지금도 눈물만 엄청 쏟고 있겠지? 엄청난 대화를 듣게 된 저는 더 이상 듣고 있을 수가 없어서 정지 버튼을 눌렀고 이 문제로 경찰에 신고를 하게 되었어요. 결국 모든 진실이 밝혀지는 순간이었죠. 그녀와 그 남자는 남편과 결혼한 상태에서도 몰래 만났던 것 같았어요. 오랜 기간 친구 사이였던 걸로 아는 그녀는 돈이 우선이었고 남편에게 해선 안 될 행동을 저지르고 말았습니다. 그렇게 두 사람은 경찰서에 연행이 되었고 모든 사실이 밝혀지게 되었습니다. 절대 아니라고 발뺌했지만 정확한 녹취록과 남편이 그동안 가방에 모아두었던 약재들이 증거물로 채택이 되었고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결과를 가지고 오게 되었네요. 재산의 절반이 아닌 그 이상 더 많은 걸 원하기 위한 욕심 때문에 자신의 인생을 한순간에 나락으로 떨어지게 만든 한심한 행동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녀와 함께 계획을 꾸민 남자도 상당히 오랜 기간 징역 생활을 해야 할 정도의 처벌이 내려지게 되었어요. 모든 진실이 밝혀지고 아들은 유류분 반환 청구 소송을 통해 남편의 재산을 돌려받을 수 있게 되었네요. 남편과 젊었을 때 만나 정말 많이 고생했는데 하마터면 모든 걸 그녀에게 뺏길 뻔했습니다. 좋은 영향력으로 행동을 했던 게 아니기 때문에 더 화가 납니다. 아들과 현재 잘 살고 있지만 마음 한편에 돌을 얹은 것 마냥 무거운 이유는 왜일까요? 하루빨리 모든 걸 털어버리고 아무 걱정 없이 남은 인생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도 항상 몸조심하시고 선한 영향력을 전달해 줄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열심히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분명 지금 현재의 어려운 시기도 언젠가 끝나리라 봅니다. 제 사연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하고요. 오늘 하루 마무리 잘 하시고 항상 행복하세요. 저 또한 아들과 과거의 일들 전부 털어버리고 행복하게 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